네, 안녕하세요. 네, 도겸입니다. 네. 이게 최근에 어떤 앱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RSS 피드를 이제 받는 앱인데, 이 피드를 받는 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보는 그 기사들이 조금 달라졌어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소개해 드릴 얘기는 춘천과 이회수에 관한 거죠. 이회수. 여러분들이 이제 이회수 그러면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러나 저도 이회수는 너무 잘 알죠. 많이 들었지. 그러나 그 이회수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하나 사서 이렇게 보탬이 된 적은 없으니까 이회수 씨 입장에서는 이회수 작가의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관심 바뀐 거죠. 어쨌든 제가 단돈 100원이라도 도움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을 한 권이라도 사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었습니다. 자, 오늘 왜 갑자기 이회수 얘기를 했냐면 요즘에 이회수에 관한 얘기가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이슈인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죠. 요즘에 이제 그 이회수 씨는 화천에 있잖아요. 화천에 있는 산천어 축제를 이제 주로 주도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화천이라는 동네가 어디야? 몰랐었어요. 화천이 도대체 어디야? 여기 그죠? 화천이 어디야? 막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했어요. 춘천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춘천하면 막국수고, 춘천은 다 알죠.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도 춘천 가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춘천에 가서 춘천, 원주 요런 두 군데는 강원도 하면은 누구나 다 아는 곳이죠. 그러나 화천은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러나 화천을 알게 된 거는 순전히 이회수 작가의 어떤 이름값으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갑다 정도만 알았고 나중에 아이들하고 한번 가볼까 하다가 작년에 읽은 기사에는 또 이렇게 화천하면은 산천어 축제에서 그러니까 화천의 산천어 축제에 있는 산천어는 다른 지역에서 사다가 갖다 그 축제용으로 갖다가 풀어놓는다는 얘기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축제가 이제 상업화가 돼가고 있구나. 어차피 축제라는 건 상업화긴 맞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유명한 산천어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나는 걸로 해야지. 예를 들면은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회사가 있는 관악구 봉천동 인삼축제 이렇게 할 수 없죠. 금산에서 인삼을 사다가 놓고서는 인삼축제 한다고 막 이렇게 떠들면 사람들이 코웃음 쳐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화천에서에 있는 산천어는 다른 지역에서 사다가 풀어놓는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굳이 이름이 산천어 축제지 화천이라는 강원도의 어떤 산골 그 다음에 어떤 겨울에 맞는 축제라는 데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산천어를 뭐 외부에 사오든지 말든지 솔직히 그건 여러분들의 관심 바뀌고 그 산천어 어떤 고기를 얼음을 파가지고 얼음 낚시하는 것을 체험하는 데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산천어를 어디서 사왔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이고 세 번째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산천어 축제를 알게 된 게 이회수고 또 이회수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작가인데 옛날에 어떤 그 춘천에서 작가 활동을 할 때 자기 집이 어떤 그 감옥같이 이렇게 해놓는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로 새벽에 글이 잘 써지니까 새벽에 자기 그 감옥 같은 곳에 가서 글을 써요. 그러면 다음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아침에 등이 뻑뻑하고 하면은 마사지 겸해서 발로 밟아준다. 라는 얘기를 제가 아마 언젠가 모르겠는데 TV에서 한번 본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뭔가 이렇게 부부간의 어떤 화합이 참 이렇게 잘 맞는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가 한 내년 정도에는 산천어 축제는 매년 1월에 20일 동안 진행을 한답니다. 그러면 산천어 축제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우리 직원들하고든 가족하고든. 그 생각을 막연히 했어요. 그러나 그 지역에 또 보면 강원도 산골이라
차도 막히고 아우 야 차 막힌 걸 또 생각하면 또 가고 싶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던 와중에 최근에 이예수에 대한 어떤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예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게 어디 있지? 퇴거 논란 요렇게 있네요. 퇴거. 그죠? 요 퇴거 논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 기사가 갑자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잠깐만 확대 좀 시키겠습니다. 자, 이게 왜 안 되냐. 자, 보시면 읽어볼까요? 이예수,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 볼까요? 강원도 화천군 감성마을이래요. 이름도 좋죠? 감성마을. 역시 작가가 이런 이름을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시골스럽지 않는 마을이죠. 감성마을. 집필실로 사용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 소설가 이예수 작가가 고향인 함양군으로 거처를 옮긴다. 그러니까 이예수 씨의 어떤 고향은 경남 함양인가 봅니다. 화천군 의회에서의 뭐 특별위원회 조사특위라는데 뭐 시골의 특위에서 할 거가 이런 거밖에 없나 보죠. 자, 상서면 감성마을에서 집필 활동을 하는 이 작가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해야 된다고 결과를 냈고 조사특위는 결과 보고에서 이회수 작가가 거주하는 집필실이 있답니다. 집필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일반 입찰을 통해서 사용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집행부, 즉 화천군은 사용료를 대부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2016년 1월부터 지금까지 묵인해왔다. 2006년부터 묵인했다. 이렇게 표현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에 아마 제가 하는 최근에 어떤 그 기사를 분석을 할 때 보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은 시세 조사하고 분석법이 조금 적용이 됐다는 것을 눈치 빠른 사람은 아실 거고 아닌 분들은 그냥 기사를 듣는 재미로 이렇게 있으실 건데요. 여기 보면은 집행부가 대부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묵인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자, 묵인하잖아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걸 묵인하면 이걸 뭐라고 하면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유기죄로 통상 그 형사처벌을 많이 받죠. 공직사회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집행부 즉 화천군이 대부료를 한 푼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어떤 취지나 어떤 결정이 그냥 이 법에 위반됐다면 직무유기로 자기들을 고발해야 돼요. 고소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화천군에는 화천군수하고 화천군 여기 조사특위가 전부 다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조사해서 야 이거 왜 돈 안 받았어?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군수를 직무유기로 고소를 해야 되는 거죠. 고발을. 그러나 이제 그거는 언급이 지금 이 곳에 없어요. 자, 요런 게 뉴스 속에 숨어 있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묵인했다 라고 하면은 현재 이 조사특위도 묵인한 거죠.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해전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 말에도 그 의회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정기국회도 하듯이 지방의회도 의회를 열어서 감사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작년도 했을 거고. 그럼 작년과 금년에도 묵인을 한 데 역할한 게 화천군 의회도 그걸 묵인했고 화천군 군수도 묵인해 온 거죠. 누구도. 남도 묵인한 게 아니고 자기들도 묵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직무유기지. 그러니까 요런 상황인데 그렇게 큰 소리 칠 상황은 아닌 것이죠. 자기들도 직무유기니까. 저는 이 기사를 딱 보고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이 기사의 어떤 상황을 떠나서 요 말 자체만 분석을 해보면 스스로도 죄를 진 거죠. 스스로도 죄를 진 거죠.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스스로도. 조사특위가 이행되지 않을 때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의회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화천군에서는 그 이회수 작가를 퇴거 조치, 즉 내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이회수 작가의 고향인 함양군에서는 함양군이죠. 함양군 발음이 안 되네.
함양군. 이 작가가 집필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상내백 초등학교에 4학년까지 다녔던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함양군에서는 이쪽으로 오시라고 차라리 그러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돈을 한 2억 5천인가 들여가지고 집필실을 마련했다라는 얘기가 다른 기사에서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자, 이 작가가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를 상대로 화천군을 홍보하는 등 관광 발전에 기여한 점을 들어서 함양의 관광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은 원래 이제 춘천에 계셨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계시는데 화천의 군이 이러저러한 혜택을 열어드릴 테니까 좀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집필활동을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설득을 해서 모신 게 2006년인가 봐요. 2006년입니다. 그래서 이회수 작가가 당시에 그 쓰던 소설책의 상반부는 춘천을 주인공으로 썼다가 하반부 마무리 쪽으로는 주인공이 화천 쪽에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소설을 써서 화천이라는 곳을 띄웠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회수 작가가 화천을 띄우기 위해서 했던 행위를 정리해 놓은 걸 제가 쭉 봤는데 그걸 제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딱 보면은 화천군이 혜택을 볼 만큼 많이 본 걸로 보여집니다. 많이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떤 그 집필시를 공짜로 썼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법하다라고 따지는 것은 처음부터 이 약점 잡고 사람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짓이거든요. 약점을 좀 잡아놓고 하다가 유리할 때 써먹고 불리할 때는 약점을 들이미는 이런 방법은 일본 놈들이나 하던 방법들이죠. 하는 게 통상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나오면 또 다른 설명에 또 갈 거예요. 자, 춘천에서 계시다가 화천으로 불러서 갔고 이제는 화천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함양 쪽에서 오시라고 한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팩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춘천에 있는데 화천에 갔고 기여를 했는데 자기는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저도 화천에 있는 산천어 축제를 알게 된 것도 순전히 이회수 작가 때문이지 무슨 그 많은 시골 중에서 군 단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것도 강원도 하면은 특별하게 유명한 명소 외에는 기억도 못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 특징인데 화천을 기억하는 것은 이회수 작가의 큰 역할이 큰 거죠. 큰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함양으로 오래. 자, 여러분들은 함양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아예 화천에서 나와가지고 야, 그냥 내가 그냥 춘천으로 갈란다. 니들끼리 잘해봐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자, 저 그런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춘천과 이회수라는 어떤 작가에 대해서 작가가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놓으면 좋죠. 2017년 12월 20일에 이제 칼럼을 쓰신 거예요. 누가? 이회수가 춘천을 떠나 화천으로 가기 전까지 그는 춘천의 상징이었다. 그분은 그때도 그 지역을 알려나 봅니다. 당시 어떤 TV 루포 프로그램에서 리포터는 이회수를 춘천의 삼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답니다. 춘천의 삼수, 우리 춘천하면 호수, 막국수, 이회수 이렇게 삼수라고 합니다. 춘천의 삼수, 이회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외우세요. 이왕에 방송을 안 들으신 분들이야 이 말을 아싸리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적어도 이회수에 대해서 지금 저 방송 때문에 관심을 한 번이라도 가질 수 있는 분이시라면 야 춘천의 삼수였대. 이회수래. 외워놓으신 것도 좋죠. 그 다음에 최근에 있는 그 춘천에서 내보내는 어떤 법률 근거를 한번 볼까요? 법률의 근거. 이렇게 보면 29조가 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지금 화천시 의회에서나 화천군에서 이회수 작가를 내보내기를 희망하면서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 법이 이런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공유재산법 이런 게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일단 국유재산은 아니죠.
이건 국가 재산이 아니고 지방의회, 지방의 지방행정의 그 화천군의 재산인 거죠. 그래서 공유재산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공유재산을 계약할 때는요, 일반 재산을 대부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매각, 팔 때는 그 뜻을 공고하여 입찰에 붙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 경쟁에 붙이거나 아싸리 어떤 사람을 지정할 수는 없어요. 지명 경쟁이라는 것은 몇 명으로 국한시키는 자격 제한을 두는 걸 지명 경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화천군에 사는 몇 명, 화천군에 최근 5년 이상 산 사람,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는 것을 지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야 먼저 와서 계약한 놈 먼저 준다라는, 입찰이 아닌, 가격을 높이는 거가 아닌 그냥 먼저 온 놈이 장땡인 거가 수의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며 등등등 이거입니다. 지금 이 화천군하고 화천군 의회가 주장하는 것은 29조에 있는 일반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회수는 그냥 무상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다. 입찰이 없었다. 자,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입찰이 없는데 공실로 돼 있는 걸 그냥 이회수 작가가 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문을 임의로 따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았나요? 뭔가요? 제공해 준 거지, 제공을 군에서 해줘서 살았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위법이 아니지. 군에서 제공하니까 위법은 누가 한 거냐면 군이 위법한 거죠. 군이. 그죠? 이회수 씨가 위법한 것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이회수가 위반한 게 아닌데 기자들은 이회수가 위반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방군 의회에서는 법을 그래도 다룬다는 의회인데도 이것이 아무래도 이 법에 대한 좀 모르는 거죠. 어거지 쓰는 거죠. 이 법을 위반한 것은 군하고 군의 의회, 감사하는 의회가 위반한 거지, 공무원들이 위반한 거지, 이회수가 위반한 게 아니죠. 이회수는 이런 어떤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거, 입찰을 붙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군에서, 의회에서 아무 문제 없이 와서 쓰고 여기에서 활용하십시오라고 하니까 갔지. 일반인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이거의 위반은 군하고 의회, 즉 자기가 조사해놓고 떠든 자기가 위반한 거지 이회수가 위반한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회수가 위반한 게 아니니까 이회수가 여기에 대한 대부료를 무상으로 살았으니까 이 대부료를 내야 된다라는 대상도 아닌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9조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봐볼까? 지금 이회수에 대한 거를 이렇게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분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훑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읽어보면서 잠깐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죠? 1946년 8월 15일 8월 15일이죠? 8월 15일 46년생이에요.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함양에서 태어나서 이리저리 돌다가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춘천에서의 생활이 그다지 아름답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의 생활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춘천에서의 생활. 여기 있다. 그쵸? 읽어볼게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들을만 하겠더라고요. 자, 어릴 적 꿈은 화가였답니다. 이분이. 그러나 춘천 교대를 다니셨고요. 미전에 입상한 경력도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재능이 너무 부족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설만 써도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이런 분들은 야, 나 미술 그릴 재능이 없어서 절망 끝에 소설을 잡았는데 소설이 또 잘 돼. 그러면 열받을 일이죠. 그러나 이게 재능이고 운이라는 겁니다.
이게 운이고 재능이라는 것이죠. 그 물론 당연히 노력도 있었겠죠. 자, 요거를 제가 이따가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1970년대 가난으로 찌들었답니다. 그래서 춘천에 살면서 구걸도 했었대요. 그 다음에 하숙집 방세를 밀려서 쫓겨난 적도 있고, 크림빵으로 하루를 때운다든가 생라면으로 며칠을 때운 경험도 있었답니다. 참 보면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그죠? 그 라면으로 한 봉지를 며칠 때운 경험은 장윤정 씨 얘기에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랬답니다. 심지어 빈 쓰레기통이나 계집에 가서 하루를 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낸 것은 본인도 한이 서리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가끔씩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으신가라는 질문에 내가 미쳤냐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네, 참 그렇죠. 저는 이런 고생은 안 해봤어요. 이런 고생은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이제 작가 생활을 꾸준히 하시는데 인상적인 경력이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뉴라이트 비판, 일본 비판, 먼 비판, 해군 비판, 그죠? 해군 그 구름비 마을 발파 소식에 대한 비판, 이명박에 대한 비판, 경찰 비판, 김진태 아시죠? 춘천의 유명한 국회의원이죠. 김진태 비판, 뭐 어쩌고저쩌고 대마초 흡입, 그 다음에 새누리당, 제가 기억나는 건 요런 거였어요. 새누리당 후보를 그때 갑자기 지지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주로 이렇게 보면 아까도 봤지만 이명박 비판, 뭐 비판 다 이렇게 주로 우리들 그 작가들이 흔히 하는 정치적 성향을 띈 줄 알았더니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를 그때 했었어요. 총선 때. 2012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해수를 비난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이해수 씨가 지지했던 새누리당 의원이 천주교의 신앙 모독 발언도 하고 육사 시절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5.16 군사정변을 비호하는 발언도 했답니다. 참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그죠? 어쨌든 잘못 표현한 거죠. 이런 사람을 옹호하고 비호했던 것은 분명한 것은 보는 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게 과연 작가가 할 일인가를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죠? 작가는 그냥 글만 쓰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또 이분은 절대 글만 쓰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 보면 시발단, 윤목사와 분쟁, 트위터리안 매장 논란, 그 다음에 뭐 혼외자의 양육비. 그러니까 이분도 혼외자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혼외자에 대해서 여기 있죠. 2013년 말에 혼외 관계로 아들을 낳은 뒤 그 아이를 키운 경북 거주의 오모 씨 56세의 이해수에게 양육비 미지급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4월 16일 이 스캔들에 대한 첫 재판이 춘천지법에서 열렸고 29일 날 합의로 일단락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다. 근데 과거에 은행이 오모 씨와 혼외 아들을 저쪽이라고 표현하고 오모 씨를 구타하고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서약서 작성을 강요 등 이런 어떤 행적이 좀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남긴 글들과는 이중격 수준으로 너무 달라서 논란이 되었다. 자, 요런 거가 이제 요런 적도 있었답니다. 저가 뭐 비판할 상황은 아니죠. 남의 인생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판단이 될 만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이겁니다. 이해수의 군수 폭언 논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뭐 축제인가 뭐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한 술을 마시고 한 10분 정도를 폭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폭언이 내용이 여기에서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화천군을 폭파하고 나가겠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좀 많이 마셨다. 그다음에 이분이 알코올 중독 증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으신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쫙 제가 훑어드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각자마다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생각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의 생각도 궁금하시죠? 작가가 글만 쓰면 어땠을까? 그죠? 글만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글만 썼다면 과연 화천과 춘천에 유명한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명한 작가들의 그 고향이 어딘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저는 아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물론 그쪽 방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는 분들이 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해수처럼 화천이라는 지명을 띄운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글만 썼다면은 글쎄 이해수 책을 안 읽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떤 지역을 띄운다는 입장까지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이분이 일반 작가들은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 이분은 독수리 타법을 지금까지도 활용하면서도, 독수리 타법이래요. 그러면서도 옛날 하이텔 시절에 있었잖아요. 그때도 벌써 그 하이텔을 대화방에서 대화를 하고 그랬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성향 자체는 사회에 참여하는 그거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컴퓨터 활용 능력도 좋고, 그래서 외부의 팬들이 트위터 팬만 보니까 250만인가? 이렇게 돼 있다던데,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있네. 240만이네요. 240만. 있죠? 트위터 대통령으로 들리는 이분은 24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페북만 15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240만 명이면은 진짜 이분은 그냥 국회의원 나오면 바로 돼버리는 수준이죠. 공천만 잘 받으면 무조건 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 240만 명이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죠. 수도 없는 맞팔로우를 해야 되고, 수도 없는 어떤 그 트위터를 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트위터를 하는 걸 뭐라 그러더라. 그죠? 여기에서 글도 많이 쓰는, 즉 사회 참여형을 많이 해야 되죠. 사회 참여를 많이 해야만 이 240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작가와 다른 삶을 살아왔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어떤 대마초 등등 많잖아요. 사회 활동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의 지역을, 화천 축제를 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한 거죠. 그러니까 화천을 띄우는 힘을 발휘하되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어야 된다고 그것까지 주문하는 건 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분은 자체적으로 살아온 인생을 보면 인생 자체가 역동적이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정치는 아니지만 정치적 활동은 많이 했다. 그죠? 정치적 활동은 좀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저도 또한 화천을 알게 됐고, 산천어 축제를 알게 됐고, SNS를 통해서 화천의 옥수수도 주문했고, 등등등, 화천을 살린 은인이죠. 이 정도 되면 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그 실수를 몇 번을 했어요. 실수를 몇 번 했어도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으로 해서 받은 것이 더 많다. 받은 거, 그죠? 받은 것이 더 많다. 지금 자, 실수가 한 10개 정도 되고 받은 것이 한 100개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실수를 더 크게 생각하십니까? 받은 거를 더 크게 생각하십니까? 받은 것은 받은 거고 실수는 실수니까 받은 건 받은 거대로 향유하고, 실수하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마음에 안 드는 대로 복수를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쫌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사람이 온전히 다 옳을 수는 없죠. 누구나,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고, 받은 거가 많으면 실수는 눈을 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받은 거는 그래 잘했어 좋아. 그러나 실수는 넌 너대로 또 죽어봐.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인간사에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수도 없이 목격을 했고, 이런 행위가 안 좋다는 걸 제 철학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명확한 거는 화천구는 어찌됐든 이회수 작가에게 혜택을 본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회수 작가가 폭언을 한 건 또 폭언한 대로 실수한 거고,
요거는 폭언이 문제가 되면 이렇게 망신줘서 쫓아낼 문제가 아니고 사과를 받아내면 될 일이죠. 나이가 거의 한 60, 70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아까 공유재산법 위반이다, 위법이다. 위법은 아니죠. 그 문을 따고 혼자 들어가서 돈 안 내고 버틴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오라고 해서 제공한 거지. 위법이 있다면은 당시 군수하고 집행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의회,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처벌받아야 될 일이지. 이걸 가지고 망신주기식으로 할 일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화천에서는 떠나는 게 옳을 정도로 보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배가 부르면은 고마운 줄 모르거든요.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미 이 정도 상태에 이르르면 여기서 좋게 허울 좋게 악수하고 끝나도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안 보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기 보면은 그죠? 이 작가는 퇴거 조치에 대해서 토사구팽이다 이라는 사자성어로 자신의 입장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여기 있죠. 한팔로는 이 작가가 아니면 산천어 축제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어이없는 결정에 화가 치밀은다. 등등등 옥수수를 신청했는데 어쨌다 저쨌다. 이젠 안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별로 흥미가 시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도 뭐 서울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과거에 여러 가지 어떤 시골의 그 부동산을 사보면 시골의 인심이 엄청나게 사납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도시 같은 데서 서로 부대끼면서 사는 사람하고 시골에서 그냥 개념 없이 꼭 보면 남의 땅도 자기 땅처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인심이 되게 사납습니다. 보면 그래요. 좋은 경험이 없죠. 여러분들 뭐 인심이 뭐 나눠 먹고 어쩌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겪어보면 바로 티 나는 거고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상태는 양자 간에는 이제 합의는 없다.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여기서 대충 마무리하고 다시 좋게 뭐 축제 어쩌고 해도 이미 한번 찬물이 끼얹어졌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는 관계다. 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 자체가 뭐 재산이 굉장히 있는 분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임대사무실 그거 있죠? 집필실로 사용한 그거 대부료 시골에 있는 대부료 그 몇 푼 안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위법이고 5년치를 추징해야 된다는 식으로 주는 것은 사람을 등을 떠밀어서 쫓아버리는 행위죠. 그래서 어찌됐든 큰 거를 보지 못하고 어떤 자존심의 문제든 뭐가 됐든 간에 이번에 화천 지역의 화천군과 그죠? 그다음 화천의회는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실수를 한 거죠. 항상 보면 이런 거 이솝우화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많이 실수한 것이다. 도덕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수다라고 비춰진다. 자, 최근까지 2017년 12월 현재 21일까지 이회수하고 관련된 여러가지 이회수 작가의 어떤 출생, 그 다음에 청년기, 그 다음에 이분의 춘천에서의 활동,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슈되는 문제까지도 한번 떠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재밌죠? 이런 거 저도 얘기하니까 상식이 들고 재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